네, 공식 선거운동 4일째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호남으로, 윤석열 후보는 다시 영남으로 출발했습니다. 각 당의 정치적 기반을 둔 호남과 영남에서 안방 표심 다지기에 나선 건데요. 1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호남을 찾았고, 윤석열 후보는 사흘 만에 다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제 첫 주말이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 집토끼를 공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후보들이 집토끼 잡으러 텃밭이나 안방에 가면 힘이 납니다. 네. 원래 자기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엔돌핀도 솟고해서 그 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첫 지역을 각각 자기 아성 텃밭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처럼 이제 중도층이 여전히 많은 시점에서는 D-20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후로는 좀 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최소한 일주일 전쯤 임박해서 다시 집토끼를 잡으러 가는 전략이 낫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후로는 중도층,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각각 두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두 후보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공략을 했는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거든요. 예. 네, 이제 두 후보가 모두 부동산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 유세에서 종부세, 재산세 등 과도하게 오른 거는 좀 차츰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좀 직접 언급을 하면서 좀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대선 수도권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이 아주 중요한데 네. 여야 후보가 둘 다 부동산에 대한 진단은 똑같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데 각각 해법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 이 정부 부동산 28번 실패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이 해내겠습니다. 이 실력. 그래서 유능한 이재명이라는 개인 주특기, 개인 능력을 좀 부각시킨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 부동산 정책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정부 심판합시다라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유능함,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권 심판론, 이 첨예하게 맞붙은 곳이 바로 이 부동산 민심, 네. 특히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민주당의 고의적인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을 시켜서 집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을 좀 가르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이제 센 표현이고 약간 이제 좀 시세발에 약간 오버한 느낌이 들지만 워낙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들어섰던 본의 아니게 결과론적으로 분열, 갈라치기, 뭐 통합과는 반대되는 분야로 많이 갔거든요.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서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빈자 없는 사람, 소외계층이 결국 표로 흡수를 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전략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 논리가 틀리더라 하더라도 이 현 정부에 상당히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좀 먹힐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지금 수도권에서 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수도권 표심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두 후보 모두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어렵겠지만 수도권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수도권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주택이라는 일자리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비판, 정권을 좀 바꾸자라는 여론이 높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오차범위 밖으로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서는 버거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사를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유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발목이 좀 붙잡혀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훨씬
정책적인 정말 과감한 부동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야 수도권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건 상당히 편하죠. 정권 심판 반복하면 부동산 민심에 불만 지르면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비교적 윤석열 후보는 쉬운 게임을 하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힘든 게임이 있는데 막판 이 보름 남짓 남은 이 선거에서 정말 수도권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말 과감한 후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거의 매일 쏟아놓다시피 할 정도로 아마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수도권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는 만큼 후보들의 어떤 발언들도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는데 예.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이제 성남에 가서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이제 정치 보복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흔한 덮어씌우기 수법이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센 표현이죠. 센 표현인데 근데 네. 다분히 의도적으로 센 표현을 강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마치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주는 그런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이미지가. 네. 그다음에 뭐 파시스트, 파쇼라는 것이 정부 국가가 좌지우지한다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덧씌우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고강도 표현을 쓴 거죠. 예. 아시다시피 히틀러, 무솔리니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한 건데 이런 전략들이 사실 중도층에게는 뭐 크게 먹히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난 그런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요즘 민주국가 선거에서 이런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뭐 이런 표현들은 자칫하면 이제 후유증, 역반응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표현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예.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서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예. 이런 이제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청와대와 윤 후보의 신경전이 어떻게 다시 커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 후보가 선을 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네네. 그런데 역대 대선과 임기 말 대통령들의 공통된 특징이 많이 민감합니다. 임기 말에는 예. 외부 후보라든지 여야 후보 한마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은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대 표출하는 순간 예. 의외의 역풍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이건 아니다 싶어도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우선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예. 그리고 여당 후보에게도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속 반응을 세게 하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면 묘하게 대선이 대통령과 청와대 대 야당 후보 이 구도로 가거든요. 예. 만약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은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플러스가 더 많죠. 네, 저는 그걸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고 자꾸 대통령과 청와대를 툭툭 건드린다고 보는 거죠.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일부러 더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잘제된 표현만 하는 거고 그 발언 당에서는 이제 대충 대신하는 게 바람직하지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그 의도가 좋고 실제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 상당히 우회의 논란을 불러끼고 그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야당은 또 공격할 게 뻔하거든요. 거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의 이제 유세 현장을 보면은 윤 후보는 지금 대장동 의혹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윤 후보의 신천지 관련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손동작이 좀 쟁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주술 논란은 먹히는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신천지는 곧 주술 논란 이 세 등식을 엮어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엮어 가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빌미를 또 많이 주술 논란의 빌미를 윤석열
후보와 또 주변 사람들이 뭐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죠.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캠프에서는.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이야 당연히 총공세를 이제 펴는데 이를테면 손가락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수술 논란이다. 예. 그래서 자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뭐 도사라든지 말이죠. 역순에 의존한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 손가락 표시가 과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손가락은 대충 다른 후보나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거죠? 지금 총 모양 손가락,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 손 동작이 이제 흔히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주술 논란 연상 작용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민주당에서는 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계속 예. 공격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주술 논란은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맞든 틀리든 간에 그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예, 계속 위크 포인트 약한 부분이죠. 저 부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무속 주술 신천지 이런 부분에 지금 총 공세를 펼치는 게 예.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꽤 효과적인 전략이죠. 왜냐하면 주술 논란 기승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최순실 국정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주술을 하면 우리는 뭐 오방세일 뭐 최순실 국정 좌지우지했던 이런 이제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주술 논란의 마지막 타겟 부분은 이제 최순실 국정 논란 프레임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 효과적인 전략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그런 이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방어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뭐 김건희 씨라든지 옆에 캠프에서는 많이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이 무술 논란의 중심이 된 게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비공개로 종교계 밀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김장화 목사를 찾았고 예. 이번에는 봉은사를 찾아갔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불식시키려고 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인데 김건희 씨가 이제 주술 논란에 휩쓸렸고 계속 그 부분에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오히려 역활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주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교계 쪽하고 많이 또 인맥이 좀 닿기도 합니다. 불교계는 그런 부분에 선을 긋고는 있지만 또 연결된 인맥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불교계 인맥이 좀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교의 공략에 오히려 주술 논란을 역으로 활용하고 그럴 경우에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지금 뭐 성명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쪽 캠프에 규탄하는 목사들, 목회자들의 성명도 있었는데 그걸 또 방어하려고 이제 김장한 목사라는 상당히 기독교계의 이제 리더격인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장시간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김건희 첫 대회 행보는 문화예술계 쪽인 줄 알았는데 하나 건너뛰어서 종교계 쪽에 처음 아마 포커스를 맞추고 저 행보는 점점 넓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문화예술계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 행보가. 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자택 바로 옆집에 예. 이제 공교롭게도 바로 옆집에 경기주택공사 합숙소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예, 여기서 이제 공무원 배모 씨가 초밥 10인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 자택에 배달을 했는데 이 사라진 10인분이 여기로 간 거 아니냐. 예. 이제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예. 네, 이런 의혹,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참 또 하나 뜻하지 않은 악재가 터진 거죠. 예. 하고 많은 대한민국 그리고 수도 서울이나 경기도 저기 아파트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의 옆집이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초박 10이면 그 누가 먹었냐 혹시 옆집에 있는 사람들 같이 먹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초밥 10인분 이게 말이죠. 별건 아닌데 듣기에 따라서 되게 미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작지만 아주 아픈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게 사실로 다르다면 빨리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공개를 하고 네. 그래서 논란을 차단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상의 나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밥 10인분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 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서둘러서 좀 해명할 건 빨리 해명하고 털어버리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렇게 질질 끌수록 네. 많은 무수한 상상력을 발휘시키고 또 상대방 야당이 공격을 빌미를 주기 때문에 서둘러서 차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어제 윤 후보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났는데 네. 만나고 나서 바로 또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종로로 나가서 같이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도 확장,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는 어떻게 뭐 그게 보시는지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동안에 네. 잠재적이었던 악재 하나를 제거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경선 끝나고 나서 대권 과도를 달리는데 상당히 버거운 존재,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김종인, 네. 그다음에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네 사람이었는데 하나씩 정리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었습니다. 예. 유승민.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유승민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 러브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유승민 후보가 공격적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민주당 쪽하고 뭔가 뭐 케미의 그런 냄새를 풍기다면 상당히 긴장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나 여지에 이런 것을 잠재웠고 원팀 마무리 방점 찍었다. 그리고 앞으로 네거티브 요인 완전히 없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좀 이딴 악재를 만나긴 했는데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 중도 자진 사퇴론을 일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에 안 후보와 윤 후보가 만나서 좀 담판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안 후보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싸움의 기술이라든지 권법에서 말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입니다. 뒤돌아서서 무서울 게 없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사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 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도와줬던 사람이 불의의 또 사고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오히려 테러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전진이라고 두 가지 하나는 아주 흔쾌하게 단판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일단 그 가능성, 단판으로 윤석열 후보가 단판을 할 가능성이 저는 8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그렇다면 가능성이 예. 이번 주말 이번 주말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겠죠. 단판이 시작되면서 그 예. 타이밍은 언제쯤 모르겠지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일각에서 최근 들어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기사인데 마지막 완주할 가능성 예. 그래서 저는 매우 이제 낮게는 봅니다. 한 10% 이내로 봅니다만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자꾸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뭡니까? 아까 마지막처럼 벼랑 끝 혹은 골목에서 뒤돌아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장렬하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요. 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10% 안팎으로 나옵니다. 7, 8%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의 상당 부분이 중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 중도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 마지막 중도의 대세를 판가름해서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안철수 변수가 아니라 저는 안철수 상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야는 안철수 우습게보다 잘리는 큰 코 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정말 조그만 보석 다루듯이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중도표를 끌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적지만 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매입을 완료를 했다고 지금 네.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게 네. 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게 아주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도 일찌감치 말씀드렸지만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순간 과거에 박근혜 그림자
국정농단 이런 게 더 쉬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중도층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경우에 그거 역시 훨씬 더 데미지가 크죠. 그런 점에서 이래도 저래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다 손해나는 케이스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 어떤 메시지를 내는 순간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정말 힘들게 4년 넘게 힘들게 고생하고 지금 가뜩이나 국민들이 약간 동정심도 있는 터에 또다시 이 시점에 정치 개입을 하고 대선에 뭔가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이미지가 바로 날라오기 때문에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낸다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감성적인 메시지, 좀 누구를 돕는 메시지인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 예. 애매모호한 두리뭉술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83%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선거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코로나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우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3월 되면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들이 현 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 코로나 걸린 확진자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과연 기다리고 막판에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재난 기운을 주고 의지할 곳은 현 정부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자라고 판단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거 정말 우리 심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게 될지. 예. 저는 이 지금 민심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간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가고 있다. 코로나 상황. 왜냐하면 상황이요? 예. 방역 우리 K 방역이 지금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 꼬여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3월까지 지속된다면은 상당히 코로나 민심이 이 정부 여당 이재명 후보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지금 2주 남짓 하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나 혹은 정부 여당에서 K 방역에 대한 좀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참 변수가 많은 대선인데 코로나19까지 좀 굉장히 큰 변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밑에 2030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민심 중에 하나가 코로나 민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대선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